여러분, 요즘 밤에 잘 주무시나요?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 에야 겨우 눈을 붙이는 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점점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80대 현역 의사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비슷한 말씀을 들으며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요. 아무리 누워도 잠이 들지를 않아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표정이 참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는 혹시 나만 이런가 하는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게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잠 못 드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그 밤의 마음부터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저의 경험과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엔 베개만 대면 잤어요. 40대까지만 해도 푹 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듯 수면을 조절하는 기능도 변하게 됩니다. 먼저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예전보다 훨씬 덜 분비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요. 해가 지고 어두워질수록 분비가 늘어나며 몸과 뇌를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50대가 되면 20대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어쩌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뇌가 어둠을 인식해도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가 약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요, 예전엔 10분이면 잠들던 분도 30분, 1시간 넘게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자꾸 깨는 경험 해보셨죠? 한 번 깼다가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그 밤. 이건 단순히 수분 섭취 문제나 방광 기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 뇌가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 우리가 델타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현저히 짧아져요. 그래서 자도 개운하지 않고 중간에 자꾸 깨고 깬 뒤에 다시 잠들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그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긴가요? 그냥 이대로 잠 못 자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마음의 습관, 하루의 루틴, 이 모든 것이 잠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몇 달째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겨우 한두 시간 눈 붙이는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요, 표정이 무척 지쳐 있었어요. 눈밑이 퀭하고 말수도 적고
밤마다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도 멍하고. 그런데도 잠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하루 일과를 천천히 들어봤습니다. 오후엔 카페에서 지인 만나 커피 한 잔, 저녁엔 TV 보면서 과일 좀 드시고, 자기 전엔 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 잠드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는 가능하면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드셔보세요. 저녁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9시 넘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밝은 TV 화면 대신 라디오나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은 처음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첫마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한 번만 깨요.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안 무거워요. 진짜 감사해요. 지금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엔 밤이면 찾아오는 불면에 혼자 지쳐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잠은 우리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우리가 다시 맞춰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잠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 바로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어느 날은 11시에 자고 또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그 다음 날은 피곤해서 저녁 8시에 잠드는 이렇게 들쑥날쑥한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생체 시계가 흔들리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고 잠에 드는 리듬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리곤 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주말에도 낮잠도 되도록 피해서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회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몸을 눕히고 뇌와 장기들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을 주는 것, 그게 중장년 이후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수면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들기 1시간 전엔 조명을 조금 낮춰두세요. 그리고 불빛이 강한 스마트폰, TV는 멀리 하시고 잔잔한 음악이나 조용한 독서, 스트레칭 같은 활동으로 뇌에게 이제 곧 쉴 시간이야 하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우리 뇌는 이 패턴이 오면 곧 잠이 오겠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한 달, 2달 꾸준히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자연스레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낮의 생활이 밤의 수면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고 이런 하루를 보내야 밤에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시고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몸은 밤이 돼도 피로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받으며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팔을 움직이고 등을 펴고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시간이 밤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조언 중 하나는 두려움으로 잠을 재촉하지 마세요입니다. 잠 못 자는 밤, 시계만 보며 왜 나는 잠이 안 올까? 이러다 내일 너무 힘들겠지? 혹시 이게 불면증인가? 하고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뇌는 더더욱 깨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조용한 음악, 부드러운 호흡만 하면서 몸을 풀어주세요. 뇌가 다시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졸음은 다시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 68세 남성 환자분께서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는 대신 잠시 나가서 의자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조용한 명상 음악을 틀어두고 잠들려고 애쓰기보다 몸과 마음이 긴장을 풀도록 시간을 준다고 하셨죠. 그런 습관을 들이고 나서 훨씬 덜 불안해지고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면제나 영양제, 멜라토닌 같은 보조제들입니다. 이런 건 먹어도 되나요? 계속 먹으면 습관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모든 약은 의사와 상의하에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정해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멜라토닌 보충제나 의사의 처방약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보조제가 잠을 대신 자게 해주는 마법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과 수면 루틴이 먼저 만들어져야 약의 효과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면 보조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눕거나 팔을 가볍게 위로 올려서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온몸을 천천히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고 몸의 온도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잠을 잘 유도하는 뇌파가 더 잘 나옵니다. 이건 수면을 도와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언제쯤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나는 아직 50대인데도 벌써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수면의 변화는 50대부터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날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아예 나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란 생각으로 굳어지죠. 그렇게 되면 더 조급해지고, 불면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시작 지점에서 의식적으로 수면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자꾸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낮에 졸리고 밤에 깨어 있는 날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지나가겠지 하지 마시고 하루 일과를 살피고 수면 환경을 바꾸는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잘 자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간에서 주무시나요?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가요? 혹은 TV가 켜진 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누워있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뇌는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만 진짜로 잠을 자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불빛, 특히 휴대폰과 TV의 푸른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확실히 억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권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는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침실은 TV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가능하다면 스탠드 불빛도 따뜻한 색으로 바꿔주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64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 잠이 점점 줄어들었다며 오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밤이 돼도 잠이 안 와요. 낮에도 자꾸 졸리니까 TV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날이 많고 밤엔 도통 잠이 안 오네요. 이분은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해두시고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꼭 하세요. 낮잠은 되도록 피하시고 몸을 쓸 수 있는 활동을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 9시부터는 조용한 활동만 하자는 규칙을 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밤 11시쯤 되면 스르륵 잠이 와요. 밤중에도 안 깨는 날이 점점 늘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죠. 이처럼 하루의 리듬을 회복하면 수면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척 중요하지만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우리 중장년층은 몸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변화 속에서도 많은 감정적 요동을 겪습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병환,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 심리적인 긴장이 밤이 되면 더 커지고 결국 수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해 보세요. 실제로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 햇살이 좋았구나. 아내가 웃어줘서 고마웠다.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사소한 감사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못 자는 밤, 그건 단지 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몸의 변화, 우리 마음의 피로,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두 함께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30분 햇볕 받기, 저녁 조명 낮추기, 자기 전 스트레칭, 전자기기 멀리하기,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면 다시 편안한 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